어제 경선 발표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다들 잘 보셨습니까? 네, 저는 좀 예상 밖의 예상 밖에. 결과였어요. 원래 나경원 우리 후보가 4등 안에 들어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딱히 뭐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예측을 다들 한 게 아니고 네. 나왔던 여론조사들을 종합해 보면 대략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는 여론조사상 앞서 있는 여론조사들이 많았어요. 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무난하게 4강 안에 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들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가 4강 안에 들었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네. 나경원 후보가 탈락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유는 뭐냐면 저는 나경원 후보의 탈락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하고 싶어요. 네. 첫째, 나경원 후보의 탈락은 윤심의 패배다. 윤심의 패배. 예, 나경원 후보는 대통령 탄핵 이후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이른바 윤심을 안고 윤픽을 받고 나왔다는 후보거든요. 네. 스스로 이제 윤 대통령의 의중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출마를 권유받았다. 그렇죠. 취소면에도 지도부 두 사람 플러스 나경원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뭐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이제 뭐 관저 앞에 집회라든가 광화문 집회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윤심과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많이들 의식을 하셨는데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탈락했단 말이죠. 네. 그것은 곧 윤심의 패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념주의의 패배다. 이념주의. 예,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습니까? 이념은 곧 밥이다. 체제 전쟁. 세대 전쟁. 그러니까 결국 이념을 내세웠거든요. 그에 비해서 한동훈 후보 출마 선언 기억나세요? 이념보다는 실용을 앞세우는 나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념과 실용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주제가 있었는데 나경원 후보는 이념을 앞세웠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념주의가 패배한 것이죠. 네. 결국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은 실용을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무엇이 우리 당이 현실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인지 그 실용적 관점에서 판단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죠. 네. 그게 두 번째고요.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뺄셈 정치의 패배다. 뺄셈 정치. 왜 뺄셈 정치라고 말씀드리면 뭐 한동훈 후보 사퇴하세요. 사퇴하실 의향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기 때문이 아니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가 뭐라고 공격했냐면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뻐꾸기라고 그랬어요. 아. 여기서 남이라고 그랬죠. 네. 안철수 후보 어느 당에 속해 있습니까? 국민의힘. 국민의힘에 속해 있죠. 근데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데 그 이전에 다른 정당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 이게 순혈주의를. 그야말로 그게 배제 정치고 뺄셈 정치죠.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단합해야 할 때 뺄셈 정치라뇨. 네. 그거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거는 패배의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저런 후보가 4강 안에 들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탈락한 거죠. 그래서 아. 결국 정리하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네. 첫째 윤심의 패배다. 윤심의 패배. 둘째는 이념주의의 패배다. 이념주의 패배. 그리고 셋째는 뺄셈 정치의 패배다. 뺄셈 정치의 그렇게 패배.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명쾌한 분석 잘 들었고 혹시 김준호 대변인님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어제 경선 결과. 국민 여론 100%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게 작동이 잘 되나요? 대체적으로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하면 심플합니다. 그냥 그 전화가 온 다음에 어느 당을 지지하냐라고 했었을 때 민주당이라고 하면 전화가 끊기는 거고 네. 국민의힘 혹은 이제 무당층 지지정당 없음이라고 하면 이제 그 여론조사가 계속 진행되는 건데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일반 여론조사 100%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체적으로 많이 응답을 하는 여론조사인데 저는 그래도 이 당이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본 결과이지 않냐. 네. 사실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너네 너무 이제 탈당하는 인원들도 많았었고 당원들 숫자도 많고 했기 때문에 저희 당이 이제 짠물 정당이라고 했는데 거의 뭐 바닷물을 넘어서 거의 사해 수준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당연히 나경원 의원이 올라오는 게 맞지 않냐 상황상. 네. 왜냐면 나경원 의원 하면은 그 본인 특유의 인지도와 지지세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당내 경선에는 거의 다 나오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이라고 하는 스타 여성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뭐 대체적인 전망은 5등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분이 탈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당이
마지막으로 신락같이 쇄신하고 변화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그 빛이 조금이라도 볼 수 있었던 이번 1차 경선 컷오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석 잘 들었고요. 혹시 최동익 우리 위원장님 어제 경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 유지아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준호 대변인께서 워낙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더 보탤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 같은 건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우리 나경원 이제 후보였지만 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도 어떤 의미에서 크게 봤을 때 우리 당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향후에 뭐 경선 과정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향후에 한동훈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면 네. 큰 정치로 이번에 많은 것을 경험했었으니까 큰 정치로 힘을 합쳐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아주 약간 덧셈의 정치로 바로 이제 전환을 하시는 느낌이 좀 드는데. 역시 절대로 동의합니다. 네, 따뜻한 위원장. 첨언을 하자면 나경원 의원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언론 장악도가 높았던 게 그 드럼통이나 네. 아니면 안철수 후보를 막 되게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네. 기사화가 많이 됐죠. 그것도. 사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패배 원인으로 대체적으로 분석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사위에 됐거나 아니면 뭐 지지율이 높아졌다면 또 그게 승리의 요인이 될 수도 있었겠죠. 네. 다만 이제 컷오프 당했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의 여성 최다선이고 5선 그 중진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당 대표 후보군으로 항상 올라가고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도 불리는데 네. 만약에 저라는 정치인이 이번 대선 경선에 나가서 드럼통에 들어가고 했었으면은 노이즈 마케팅으로 해서 인지도를 높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도적인 이미지도 있었고 더 이상 높일 인지도가 없는 정치인이었거든요. 예. 근데 노이즈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얻은 것은 그냥 극우 정치인화되어 있는 모습만 보여줬어요. 망가졌다. 뭐 네. 이런 그럼 평가. 앞으로 정치를 하실 때 뭐 어떤 행보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상이 좀 심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좀 회복을 다시 잘 해서 네. 빅텐트 안으로 또 합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